안녕하세요. 이노기입니다. 오늘은 근대경호기법 4입니다. 도보 경호 대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굉장히 난해합니다. 학자들마다 책마다 전부 다 내용들이 다르고 어떤 대응은 있고 어떤 대응은 없고 아주 학생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경호학 책을 여러 권을 제가 보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단디 보셔야 됩니다. 42번 영상입니다. 자, 먼저 분류 기준인데 지리적 경호 환경에 따라서 기본 대응과 응용 대응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경호 환경이 예를 들면 전방에 위해소가 있느냐, 측방에 있느냐, 그다음에 경호원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본 대응과 응용 대응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알아두시고, 자, 기본 대응은 이것도 분류 기준이 여러 개 있는데 학자마다 저는 쉽게 그냥 경호원 숫자에 따라서 1인, 2인, 3인 대응, 4인 대응, 5인 대응, 기타 대응으로 일단 분류했습니다. 3인 대응은 경호원 숫자가 3명이니까 쐐기 대응, 삼각형 대응, 역삼각형 대응으로 분류하고, 4인 대응은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대응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박스 대응 또는 사각형 대응, 사다리 대응, 4인 쐐기 대응 이렇게 분류했고, 5인 대응은 5인 마름모 또는 5인 다이아몬드 대응, 오각형 대응, 펜타곤 대응이죠. 5인 쐐기 대응, 역쐐기 대응 또는 V자 대응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쐐기 대응도 3인 쐐기, 4인 쐐기, 5인 쐐기가 있죠. V자 대응, 역세기는 5인 대응입니다. 마름모 대응도 4인 마름모 다이아몬드, 5인 마름모, 심지어는 6인 마름모 다이아몬드 대응도 있는데 여기는 표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대응은 원형 대응인데 원형 대응은 경호원이 5인 또는 6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형 대응으로 별도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횡대형 또는 일렬 대응이 있고 이중 대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타 대응으로 분류인데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대응은 기본 대응에서 벗어나서 각종 특별한 행사장에 갔을 때 해야 될 대응, 예를 들면 악수할 때 대응인 접견 대응, 단상에서의 대응, 현황 보고 대응, 골프 칠 때 대응, 하차했을 때의 대응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먼저 기본 대응 살펴보면 1인 대응입니다. 경호원 1명, 경호 대상자 1명이에요. 경호원 1명, 대상자 1명. 자, 경호 대상자보다 경호원은 뒤로 일보, 우로 일보 가서 경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치안 요소가 거의 없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하겠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대상자 오른쪽에 가고 왼손잡이는 여기 가야 됩니다. 왼쪽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인 대응인데, 자, 이 도보 경호 대응은 원래 팀 단위 경호라 했기 때문에 1인 대응은 사실은 도보 경호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편의상 여기에 넣습니다. 자, 두 번째 2인 대응입니다. 2인은 페어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페어. 2명의 경호원이 움직인다. 2명이 짝이라 움직이죠. 춤도 페어 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가 있으면 경호원이 왼쪽 앞에 1명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뒤쪽에 팀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좁은 실내나 좁은 복잡한 장소 이동할 때 경호원은 둘밖에 없다. 이럴 때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2인의 경호일 때는 촉수거리 원칙 가장 적용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경호원은 앞에 경호 대상자가 하고 경호원의 거리가 가깝다면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경호 공격자를 제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경호팀장이 여기 뒤쪽에 있는데 공격자가 뒤쪽에 접근해 온다. 접근해 올 때는 경호팀장이 제압할 수도 있고 경호팀장이 대상자에 바짝 붙어 있을 경우는 공격자를 제압하는 것보다는 대상자를 방어하는 게 더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팀장과 대상자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반응이 되는 거죠. 한 팔 정도 거리, 촉수 거리 정도. 요 있을 때는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공격자를 제압하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방어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촉수거리 원칙이죠.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경호원을 지치게 하는 대응이 이 대응입니다. 사방 어디에서 공격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떨 경우는 제압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방어를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대응이 2인 페어 대응입니다. 자, 3인 대응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3인 쐐기 대응 또는 웨지 대응이라고 부르습니다. 자, 쐐기나 웨지가 뭔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쐐기는 이게 쐐기입니다. 나무의 작은 틈을 위해서 정을 여기서 꽝꽝 막는 거죠. 박으면 벌어집니다. 뭔가 좁은 틈을 벌릴 때 쓰는 것도 쐐기고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좁은 공간에 이렇게 나무를 결합했는데 두 개의 쐐기를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시킬 때 쓰는 것도 쐐기입니다. 어쨌든 가늘고 길게 생긴 게 쐐기입니다. 골프로 말하면 골프의 벙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쓰는 최의 이름이 샌드 웨지입니다. 샌드 웨지는 각도가 누운 각도가 56도, 58도 정도 되는데 이 샌드 웨지가 모래와 공 사이를 아주 가늘게 잘 파고들어야 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높이 뛰어서 벙커에서 탈출할 때 쓰는 것을 샌드웨지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좁은 틈을 잘 파고들 수 있는 도구다, 이런 뜻입니다. 샌드웨지가. 그래서 이 쐐기라는 것은 이게 자연적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 전방에 경호원이 있고 대상자가 있고 2번 경호원이 있고 경호팀장이 있으면 전방 경호원과 2번 경호팀장이 약간 이렇게 좁은 쐐기 모양 형태를 형성해 가지고 전방의 공격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고 좁은 통로나 인도를 이동하기 쉽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쐐기, 3인 쐐기 대응입니다. 그림은 이렇지만 사실은 쐐기 모양이 되려면 요렇게 뾰족하게, 가늘고 뾰족하게 형성이 되면 이것이 3인 쐐기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용도입니다. 인도나 좁은 통로, 한쪽에 인위적 자연적 방법이 있다, 또는 전방에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지금 전방에 무장한 공격자가 있거나 위해자 있을 때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좁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뚫고 공격자 들어오기 어려운 대응이 3인 쐐기 대응인데, 다이아몬드 대응보다는 약간 느슨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대응입니다. 삼각형에 대한 3명의 경호원이 삼각형 대응을 유지하는 거죠. 자, 요렇게 삼각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요렇게 삼각형 유지하는 거예요. 완전한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삼각형 대응입니다. 자, 행사와 주위 사람의 성격, 숫자, 주변행에 따라서 길이와 폭을 조정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삼각형 대응입니다. 자, 전방에 위에서가 조금 비교적 적을 때 이렇게 쓰겠죠. 자,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역삼각형 대응은 경호원이 이렇게 앞에 2명가 있죠. 이 전방에 오솔길이라든가 꼭각지나 통로가 돼 여기 위에 상황에 있는 걸 잘 모를 때 2명의 경호원이 경계병 역할 또는 척후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죠? 또 위에 후방 위험이 없다면 이렇게 뒤에 붙어서 촉수거리 원칙을 정해서 대상자 꽁무니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역삼각형 대응인데,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방에 오솔길, 꼭각지, 통로 같은 지리적 취약점이 존재할 때는 역삼각형 대응을 쓸 수 있다. 자, 4인 대응입니다. 4인 대응의 가장 유명한 대응은 다이아몬드 대응입니다. 또는 4인 마르모 대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경호원 4명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 또는 마르모 형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경호원, 2번 경호원, 3번 경호원이고, 경호팀장은 대상자의 우측에 위치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L은 리더입니다. V는 VIP. 자, 요런 대응은 요렇게 요걸 조금 앞으로 당기면 조금 뾰족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뾰족한 다이아몬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방 경호는 이렇게 10시에서 12시 방향을 경계하게 되고, 이 좌측 경호원, 우측 경호원은 자기가 있는 기준에서 120도 정도 경계를 하게 됩니다. 자, 후방 경호원은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이쪽하고 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죠. 180도. 후방하고 좌우측 이거 커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커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커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커버하고. 그래서 경계 범위가 중복되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군중이 밀집한 통로라든가 혼잡한 복도를 신속하게 이동할 때 쓰는 게 다이아몬드 대응입니다. 사주경계가 용이하죠. 자, 군중 밀집 통로, 혼잡한 복도, 신속한 이동, 4인 다이아몬드 대응이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인 사다리 대응입니다. 2인 사다리 대응은 전방에 대상자가 있으면 전방에 2명의 경호원은 후방 경호원 2명보다 훨씬 더 넓게 벌립니다. 그래서 후방 경호원의 전방의 시야를 방해를 줄이기 위해서 넓게 벌립니다. 이거는 후방 경호원이 전방의 시야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전방의 전방의 위에서가 좀 적다고 보고 하는데, 전방에서 만일에 불시에 공격이 있다면 이 대상자 방어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여기 공격이 있다. 경호원들이 쫓아와야 되죠. 자, 그래서 장단점 알아두시고, 자, 주로 이 대응은 이 진행방의 양쪽에 군중이 운집했다. 자, 여기도 군중이 있고 여기도 군중인데 여기가 도로다. 그럼 이렇게 이동할 때는 앞에 2명의 경우는 군중을 이렇게 벌리면서 좌로 우로 벌리면서 도로 중앙을 이동해 갈 때 쓰는 대응이 주로 이 4인 사다리형 대응이 되겠습니다. 개방 대응과 밀접 대응을 동시에 한다. 이 말은 뒤에 있는 경호원들은 가능하면 대상자에게 붙이고 밀착하고, 앞에 있는 경우는 군중을 벌려야 되니까 좀 떨어집니다. 두 명은 개방 대응,
뒤에 2명은 밀착 대응을 동시에 실시하는 이런 대응을 4인 사다리형 대응이라고 부른다. 자, 용도 잘 알아두시고요. 4인 쐐기 대응입니다. 4인 쐐기 대응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설치하는데 대상자가 있고 경호원 1번, 2번, 3번 있고 경호팀장은 대상자 바로 꽁무니에 붙어서 촉수거리 유지합니다. 팀장은 대상자 우측 후방에서 항상 촉수거리 유지하면서 전방 경계와 우측 경계, 팀장은 전방과 우측 경계를 하는 것이 4인 쐐기 대응인데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4인 쐐기 대응을 한다. 4인 사각형 대응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이죠. 이런 사각형도 있고 이런 사각형도 있습니다. 마름모 대응의 변형 대응인데 박스 대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름모 대응으로 다이아몬드 대응으로 이동하다가 좁은 통로나 계단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다이아몬드 대응으로 가다가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좁힐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각형 대응도 이런 사각형 대응도 있습니다. 자, 정면 방향의 공격에 대한 제압이 다이아몬드 대응보다 느리지만 대상자 방어에 빠르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정면 방향 공격에 대해서 제압, 범인의 제압이 다이아몬드보다 느리지만 대상자 방어에는 빠르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 다음 세집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하고 박스 대응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 정면 방향에 공격이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여기 경원이 있죠? 그래서 바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전방 범인 제압은 다이아몬드가 유리합니다. 대상자 방어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뛰어들거나 공격자 이렇게 들어오면 다이아몬드 대응은 이 대상자 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원이 이렇게 뛰어나가야 되죠? 거리가 멉니다. 근데 박스 대응은 여기서 경원이 이렇게 바로 가면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대응보다 약간 0. 몇 초 정도 더 빨리 대상자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범인 제압에는 다이아몬드가 빠르고 대상자 방어에는 박스 대응이 더 빠르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